이런 걸 찾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란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라. 아주 문장은 좋아요. 위기인 분들이 혹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온 상황들을 과정들을 보니까 저는 위기나 기회라는 게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확 주저앉았다가 뭐 올라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제가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 도깨비 살림이라고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갑자기 잘 됐다 갑자기 막 주저앉았다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상 보시는 주위에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결국 끝은 안 좋더라고요. 뭐 하여간 저는 늘 계속 조금씩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위기도 없었고 뭐 기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어려움은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기대한 것보다 안 됐을 때 거기서 오는 실망감.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 오피스텔 투자비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다 돌아다니면서 썼다는 말이에요. 가서 다 직접 보고 층향, 동, 뭐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그걸 지금 몇 년째 또 매년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지금 7년차인가 8년차까지 해서 그 책이 지금 뭐 300페이지가 넘게 있단 말이에요. 그 책을 쓸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300개 정도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면서 강남의 오피스텔 시세랑 이 가격 흐름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게 강남의 오피스텔 투자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에 다른 거 투자에도 분명히 참고할 만하다. 그러면 누군가가 강남의 오피스텔 한 군데를 직접 가서 보고 제가 느낀 걸 느낄 정도가 되고,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하려면 적어도 두세 번은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두세 번 가보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 적어도 10,000원 이상은 들 것이다. 그럼 300개가 넘으니까 이 책을 만들어서 정보집으로 300만 원에 팔리지 않을까? 그럼 300만 원에 팔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거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책 한 권에 전자책을 300만 원 팔 생각하면 사람이 열심히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다 만들어졌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거를 판매를 하려고 했어요. 안 팔렸어요. 한 권도 안 팔렸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 왜 안 팔릴까? 정말 이만한 가치가 있는데 왜 안 팔릴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만드는 저만의 생각.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책 한 권을 누가 300만 원 주고 사? 이게 여기서는 훨씬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이 책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입장, 강남의 오피스텔을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그때 당시 처음에 10몇만 원인가로 했더니 판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저한테 한 번은 만들고 나서 이 금액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감정적인 어려움, 내지는 실망감. 근데 이런 일들이 한 번 있었냐?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뭐 글을 쓰거나 책, 지금 이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 1일 1영상 했었던 게 300일이고 지금도 주 3회 이상, 3회는 계속 업로드하고 있고, 이거 열심히 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 안 터졌어요. 근데 지금 7만 아직 8만이 안 됐잖아요. 구독자가. 저로선 답답해요. 저로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이벤트 했을 때 막 뭐 10몇만이 됐고, 그때 뭐 이벤트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다가 그 이벤트를 하고 나서 오히려 뭐 완전 더 떨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이라고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다시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이만큼 돼서 그때를 얘기할 거야. 지금 근데 아직 그때를 얘기해도 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오늘의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얘기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 상황에 이렇게 좌절하고 안 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저는 제가 그때 한 거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고 정당하고 사실대로 했기 때문에 그 뒤에도 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사람들이 알겠지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는 그냥 위기는 과정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문제야. 그럴 수 있어. 다시 계속 하면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게 사실이었다는 걸 입증할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오기기도 하고 뭐랄까요? 오기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없을 것 같네요. 뭐 하여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히 있으면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뭐 늘 있는 거니까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누군가가 날 힘들게 하거나 아니 외적인 어려움이나 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극복한다기보다는 그냥 과정상의 하나?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상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위기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기회로 만든다? 기회는 노력하다 보면은 기회 같은 것들이 많이 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기회 같은 것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기회다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거의 사기였고 이거 기회 같은데? 크게 손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크게 득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그게 기회였네. 그때 그게 타이밍이 잘 맞았었네. 지나고 나서는 아는 거지 그때 당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부동산의 가격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가격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시간 지나서 그때가 저점이었네. 그때가 고점이었네를 알 수 있듯이 위기나 기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위기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는 위기에 그냥 익숙해진다. 늘 있는 일이다.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항상 있는 거다. 근데 막 이걸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은 운동도 막 해서 조금씩 키로수 늘려가는 이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커지는 거잖아요. 몸이 커지는 것도 어떨 땐 위기 있고 뭐 뒤에 있고 이거보다는 뭐 슬럼프가 오긴 하죠. 근데 그러더라도 그때 그냥 꾸준히 운동해야 더 나아지는 거지. 이때를 어떻게 하면 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팍 올라가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기나 기회나 뭐가 됐던 간에 그냥 익숙해져서 그거를 그대로 그냥 뭐 함께 간다 개념으로 쭉 간다. 저도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나한테 굳이 왜 나 운도 없어 뭐 이런 생각 전 1도 안 해요. 요만큼도 안 해요.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봤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요렇게 해볼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시도를 요렇게 저렇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하다 보면은 진짜 뭐 엉킨 실이나 운동화 끈처럼 조금씩 풀려요. 뭔가 기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풀리잖아요. 엉킨 실 풀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계속 자꾸 하나하나 빼다 보면 시간이 걸리지만 문제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실이 풀리듯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마찬가지로 위기를 극복하는 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 아니면 성장하는 것도 이런 과정이지 겉으로 막 멋있게 막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그냥 앉아서 이거 푸는 거예요. 얽힌 실 푸는 게 그냥 내가 성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뭐 가위를 잘라버려. 그럼 그 실은 못 쓰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단하게 나와서 뭐 큰 부분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뭘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거 앉아서 푸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멘탈을 어디 가서 뭐 잡고 어쩌고저쩌고 뭐 상담을 받고 필요할 수도 있지만요. 그거보다 앉아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부터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착실하게 해서 나가는 거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없어요. 존재치 않아요. 그런 것들로 위기가 극복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책이나 영상이나 영화에서 스토리상으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생각해서 어떤 아이디어로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가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걸 찾아보긴 하겠죠. 근데 그걸로 된 건 절대 아니에요. 앉아서 이거 실 푸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 하는 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게 없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이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만 뭐 방법 있던데 뭐 자동으로 풀어주는 거 뭐 있던데 이런 걸 찾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앉아서 이걸 하지 않고 누구 얘기 듣고 뭐 찾아가고 하면은 그 위기 안에서만 계속 있고 어려움에서만 계속 있지 발전이나 성장은 절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앉아서 성실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앉아서 하는 일이면 앉아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이 다니면서 하는 거면 다니면서 하는 거고, 그냥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성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걸 가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없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내가 이걸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기도 하고 한데 명확히 아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모호하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상황을. 그런 거 아니야? 저거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몰라요. 물어보면 몰라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대충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떨 때 위험하냐면요. 사기꾼이 접근했을 때. 그럴 때 아주 위험해요. 왜? 나는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여기서 예, 맞아요 하면서 도장 찍죠. 그럼 100% 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죠. 본인들이. 무슨 일이든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기, 기회, 극복, 뭐 아니면 성장 이런 것들은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나오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엉뚱한 걸 찾게 된다는 거죠. 신기루를 찾게 되는 거예요. 무지개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거죠. 그런 건 존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게 없다는 걸 아시고 내가 하는 일로 성장해서 내가 성장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지 내가 성장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된다? 그런 거는 존재치 않습니다. 그 부분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사실은 처음에 제가 좀 차분하게 조용조용히 얘기하려고 했어요.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차분차분 얘기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속에 있는 게 나오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감정이 전달이 잘 아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영상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